미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녀의 집은 언제나 정갈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자 씨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곳은 많았지만 정작 그녀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미자 씨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는 묵혀둔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살았던 집, 그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는 빛바랜 사진첩도 있었고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주었던 작은 라디오도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모두 추억을 품고 있었지만 미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이건 또 언제 넣어둔 걸까? 가장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한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천으로 감싸인 빛바랜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었고 얼룩덜룩한 흔적들이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책의 옆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필체로 꼼꼼하게 적힌 오래된 요리 비법서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러운 레시피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어딘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향수와 미스터리한 기운이 미자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자 씨는 어머니의 비법서를 품에 안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풍겨오는 아련한 옛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이 책을 통해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온기와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녀 지혜에게 책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지혜는 늘 스마트폰을 들고 살았지만 어쩌면 이 특별한 책에 흥미를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지혜야, 이리 와서 할머니가 이걸 좀 보여줄까? 마침 퇴근한 아들 내외와 저녁을 먹고 있던 지혜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잠시만요. 하지만 잠시 후에도 지혜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천천히 지혜의 옆으로 다가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어머니가 쓰셨던 아주 오래된 요리 비법서인데 뭔가 특별한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지혜는 마지못해 책을 흘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 할머니. 신기하긴 한데 요즘 누가 이런 걸 보겠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무심한 한마디가 미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자 씨의 오래된 물건이나 이야기가 그저 낡은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바쁜 아이들에게 이런 건 그저 짐만 되겠지. 미자 씨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법서를 다시 품에 안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책에서 풍기는 향기는 이제 그리움이 아닌 쓸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깊은 상처로 변해 미자 씨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지혜의 무심한 한마디는 미자 씨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짚어 보았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오직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에게조차 짐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늙어가야 하는 걸까? 미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을 미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부지런하고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요리 비법서를 다시 펼쳐 들었을 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페이지 한편에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을 잇는 지혜이다. 그 순간 미자 씨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을 그저 낡은 유물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자신의 연륜과 경험이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래, 이대로는 안 돼. 미자 씨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비법서 속 알 수 없는 그림과 암호 같은 글귀들을 해석하며 그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음을 잇는 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 넘치는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비법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와 함께 그려진 알 수 없는 그림들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재료와 조리법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옛날 요리책들을 뒤져가며 마침내 한 가지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바로 마음치료떡이라는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이 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런 게 정말 존재하다니. 미자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손녀 지혜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밤늦게까지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 방법을 고민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요. 우연히 미자 씨가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본 지혜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지혜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필요한 때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비법서와 마음치료떡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과 비법서 속 특별한 내용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미자 씨는 지혜의 카페가 사실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바로 아들 부부가 지혜의 어려움을 숨기려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지요. 지혜야, 이 떡은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너의 증조할머니가 위로가 필요했던 이웃들에게 만들어주던 특별한 떡이란다. 어쩌면 내 카페에 필요한 특별한 메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혜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제안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낡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비법서가 자신의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미자 씨의 오랜 지혜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 씨와 지혜는 마음 치료 떡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비법서에 적힌 재료는 흔치 않았고 조리 과정 또한 까다로웠습니다. 쌀의 종류부터 숙성 방법, 심지어 떡을 빚는 손의 온도까지 섬세한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미자 씨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요리 실력과 연륜을 총동원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의 끈기와 노련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혜는 미자 씨의 손맛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첫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떡은 딱딱해지거나 너무 질척거려 맛을 낼 수 없었지요. 지혜는 낙담했고 미자 씨는 어머니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카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밤새 비법서를 연구하며 할머니가 놓쳤을 법한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그림은 쑥떡을 만들 때 햇살 아래서 말리는 과정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씨는 찹쌀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지혜의 날카로운 분석은 미자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자료 검색 능력과 젊은 감각으로 비법서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냈던 것이죠. 할머니의 연륜과 손녀의 젊은 지혜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련을 헤쳐나갔습니다. 함께 밤샘 작업을 하던 어느 날 지혜는 문득 할머니의 고된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가족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미자 씨와 지혜는 완벽한 마음 치료 떡을 만들어냈습니다. 떡은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기분 좋은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떡을 맛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미자 씨와 지혜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떡에는 정말 할머니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미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 치료떡은 지혜의 카페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떡에서 잊고 있던 온기와 위로를 느꼈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카페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미자 씨는 매일 떡을 빚으며 활기 넘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유명 제과 회사가 마음 치료 떡 레시피의 도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 중이던 신제품과 미자 씨의 떡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자 씨와 지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법서 속 레시피는 어머니만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제과 회사 측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미자 씨의 비법서와 똑같은 필체로 쓰인 또 다른 레시피북이었지요. 놀랍게도 그 레시피북의 주인은 바로 미자 씨의 어머니와 절친했던 어린 시절 친구 순옥 씨였습니다. 저는 미자 씨 어머니와 함께 이 떡을 개발했습니다. 이 떡은 저희 두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자 씨의 어머니는 오랜 친구 순옥 씨와 함께 떡을 만들며 서로의 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비법서를 한 권씩 나누어 가졌고 나중에 다시 만나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가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서로를 찾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순옥 씨는 미자 씨의 떡이 큰 인기를 얻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적 절차를 밟아 미자 씨를 찾았던 것입니다.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법정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에서의 놀라운 진실 공개 후 미자 씨와 순옥 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는 격정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정,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꿈이 마침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순옥 아줌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저희 어머니를 찾아 헤맸을 줄은 몰랐어요. 미자 씨는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미자야.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이 떡을 보면서 내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순옥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옥 씨는 미자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도 사업에 실패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이 떡의 명맥을 잇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자 씨의 떡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빼앗긴 듯한 마음에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미자 씨의 진심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순옥 할머니도 힘들었을 텐데. 지혜는 순옥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자 씨와 순옥 씨, 그리고 지혜는 지난 오해를 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오히려 미자 씨와 지혜에게 기술 지원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와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마음 치료떡은 두 친구의 우정과 세대를 잇는 가족애를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갈등은 결국 더 깊은 이해와 화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자 씨의 카페는 마음 치료떡으로 더욱 번창했습니다. 순옥 씨는 고문으로서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두 친구는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미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와 순옥 할머니의 지혜와 열정을 보며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들의 뒤를 이어 마음 치료떡의 정신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이 카페는 단순히 떡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할머니와 순옥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곳이에요. 저도 그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지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가끔 낡은 요리 비법서를 다시 펼쳐보곤 했습니다. 이제 그 책은 어머니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과 순옥 씨, 그리고 지혜의 이야기가 함께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레시피와 함께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내 손녀딸 지혜에게, 그리고 이 떡을 통해 위로받을 모든 이들에게 너희의 삶도 이 떡처럼 따뜻하고 달콤하기를 바란다. 미자 씨의 인생 이막은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지요. 따뜻한 떡처럼 온기로 가득 찬 그녀의 삶은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서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사랑과 지혜의 영원한 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